반갑습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오늘은 K리그2가 아니라 K리그1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러나 제가 또 자칭 K리그2 매니아답게 강등 냄새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23년 수원과 강원의 경기 제가 갔습니다. 수원 다이렉트 강등. 2024년 인천과 대전의 경기 제가 갔습니다. 인천 다이렉트 강등.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어느 팀이 다이렉트 강등 당할지를 또 제대로 알았는데, 오늘은 K리그 1에서 11위 제주와 12위 대구, 어느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것인가, 저 나름의 분석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승점 36점, 팀 득점 39점이고요. 대구는 승점 33점, 팀 득점 45점입니다. 만약 지난 경기에서 제주가 대구를 이겼다면 다이렉트 역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대구가 제주를 이겼다면 본인들이 팀 득점에 한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순위는 다 뒤바뀌었겠죠. 자, 하스 하위 스플릿 4경기 동안의 성적을 보면 제주는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4골 6실점이라는 대단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FC를 2대1로 꺾은 거 말고는 그 뒤로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스에서 4경기 1승 3무 4골 3실점인데 대구 역시 지금 패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승리가 한 경기라도 더 있었다면 지금의 순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대단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의 경기를 또 살펴보면 제주는 8월부터 현재까지 13경기에서 1승 4무 8패 12득점 21점이라는 대단히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홈에서 6경기 3무 3패, 원정 7경기에서 1승 1무 5패. 그러니까 홈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도 그렇게 특출난 성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반면, 대구는 8월부터 현재까지 13경기에서 4승 7무 2패, 20득점 20실점이라는 꽤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2번밖에 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홈에서 6경기 2승 4무, 원정에서 7경기 2승 3무 2패입니다.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대구로서는 이러한 성적이 꽤나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마지막 홈 경기는 광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진짜 마지막 홈 경기는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붙는 상대는 울산인데 올 시즌 울산과 3번 붙어서 3번 다 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최근 성적을 좀 보면 하스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3득점 6실점이거든요. 굉장히 울산도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홈에서 1승 1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제주 입장에서는 울산 원정을 떠나는 만큼 울산이 홈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은 꽤나 부담이 될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안양을 상대로 올 시즌 3경기에서 1무 2패거든요. 역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안양의 하스 4경기를 보면 2승 2패 5득점 4실점입니다. 그리고 안양의 하스 원정 성적은 1승 1패로 글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마지막 전 라운드가 제주와 대구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정말 꼼꼼히 보고 그리고 그 전 경기들을 좀 보니까 역시 이 팀들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 먼저 제주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주의 문제는 골 넣는 선수가 없다. 수비가 개판이다. 지금 공격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스 4경기에서 득점한 선수가 유리 조나탄 밖에 없습니다. 이 하스 4경기에서 4골을 넣었는데 유리 조나탄만 4골을 넣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지 못하는 점. 10월 경기까지 포함해서 유리 조나탄을 제외하고 남태희 선수밖에 없어요. 6경기에서 제주가 6경기에서 6골을 넣었는데 유리 조나탄이 4골, 남태희 2골. 그 외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제주에게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직접 제주의 경기를 봤는데 제주가 그래도 공격은 꽤 하거든요. 매끄럽게 하거든요.
근데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점 대단히 아쉽고, 제주는 사실 울산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 뜻은 본인들이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비적인 얘기만 할 건데, 제주의 수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판이 없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제골 먹히는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10월부터 지금까지 6경기에서 10실점을 했는데 그중 4경기가 선제골입니다. 32라운드 전북전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선제골, 33라운드 대전전 1대3 패배 선제골, 35라운드 광주에게 0대2 패배 선제골, 36라운드 안양에게 1대2 패배 역시 선제골로 먹혔다는 점. 그나마 긍정적인 거 찾다면 선제골을 먹혀도 본인들이 어떻게 추격골을 넣으면서 따라가려는 의지는 있지만 결국에 무너진다는 점이 있고, 이 실점 패턴을 좀 보시면 이게 또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제주 팬들은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수비가 왜 이럴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먼저 전북전을 보면요, 이 중앙에서 티아고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잡은 김진규, 이 김진규에게도 수비가 한 명 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제주의 수비수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고요. 전북의 공격수들을 마킹하고 있어요. 자, 쇄도하는 김진규가 공을 잡았을 때 쇄도하는 권창훈을 수비가 이미 놓쳤고요. 중앙의 티아고를 아무도 안 막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골 먹혔고, 33라운드 대전전 실점 패턴을 보시면 일단 주민규 수비 막다가 PK 줬고, 자, 두 번째 골은 수비가 4명이 자리를 또 잡고 있어요. 근데 주앙 빅토르에게 2명이 붙었는데도 그대로 실점을 하는 모습. 세 번째 골은 수비 3명이 주민규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미들라인과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냐고, 왜 가운데 있는 마사에게 아무도 안 붙었냐고, 뭐 하는 거야? 넋 놓고 있는 거야? 골 먹혔죠. 34라운드 수원FC 실점 패턴 보시면 김태환의 크로스를 싸박이 헤딩골로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일단은 크로스를 너무 쉽게 줘. 두 번째는 수비 자리 잡고 있잖아. 싸박이 골 많이 넣는 거 알면 수비가 2명 붙던가 1명밖에 안 붙냐고. 그마저도 놓쳤어. 그러니까 먹히지. 35라운드 광주 실점 패턴 보시면, 자, 페널티 박스 안에 여기도 수비가 많죠. 신창무 선수 왜 혼자 있는 거야? 골 먹어야지. 프리드 존슨 볼 받기 전에 올라오는 크로스를 왜 못 끊어주냐고. 다 있잖아, 수비가. 그리고 크로스 너무 쉽게 준다니까. 프리드 존슨 마킹도 안 됐어. 먹혀야지. 36라운드 안양 실점도 보시면, 자, 수비 2명이 볼 처리를 미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부재한 건지 뭔지 몰라도 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골을 줬죠. 두 번째 골은 수비가 역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크로스가 또 올라와. 또 쇄도하는 유키치 아무도 안 막아. 바로 그냥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37라운드 대구 실점 패턴을 보시면 센터백 2명이 역시 소통 미스인지, 내가 하면 왜 그거 보고만 있냐고. 그냥 하라고. 넘어갔잖아. 지오바니 그냥 너 땡큐야, 땡큐. 그 제가 이제 보니까 10실점 중에 이 10월부터 지금까지 10골을 먹혔는데 그 중에 필드골이 7골이고요. 헤딩 2골, 그리고 PK가 1골인데 옆 필드골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총 9골이잖아요. PK를 빼면 크로스가 올라와서 막지 못한 게 4골이고 수비가 실수해서 준 게 2골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크로스가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그 크로스마저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요. 뭐 본인들이 헤딩으로 못 끊는 것뿐만 아니라 세컨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실점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울산전에서도 그 점을 제주는 대단히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주는 보면은 역습에 의한 실점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격을 하더라도 라인을 그렇게까지 올리면서 뒷공간이 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비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너무 쉽게 올라오고요. 이거를 막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머뭇거리면서 그대로 상대에게 실점을 하는, 특히 이제 수비팀을 파고 들어오는 상대팀 공격수를 너무 놓쳐요. 그래서 많이 골을 먹혔다는 점. 일단은 공격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가 그래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좋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남태희 선수도 굉장히 좋고, 이번에 이제 김승섭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니 조나탕의 한 방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득점 패턴이 너무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스에서는 유니 조나탄밖에 골을 못 넣고 있고요. 그마저도 남태희 선수 말고는 지금 다른 선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회는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골 결정력이 그만큼 안 따라와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주가 이게 대단히 아쉽다라는 점이고, 상대 울산을 좀 보면 지금 울산 역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입니다. 그 1패 역시 8월 2일 20라운드 수원FC에게 진 거 2대3으로 패배한 거 말고는 그 뒤로 홈에서 지금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울산 역시 승강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와 뭐 비기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동기부여가 확실하단 말이죠. 수원FC와 2점 차기 때문에 까딱하면 본인들이 지금 떨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 굉장히 또 강한 압박과 함께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제주의 수비가 울산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울산도 현재 경기력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가 그보다 더 형편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제주가 만약에 진짜 이를 악물고 우리는 승리보다도 무승부만 하면 된다는 일념하에 버스 세우고 정말 다 수비만 한다면, 글쎄요, 울산의 현재 공격력으로는 제주의 템백 수비를 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주가 템백으로 과연 나올까는 약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SK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2부 리그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대구도 문제점을 볼 건데, 대구의 문제는 일단 세징야의 부재, 그리고 퍼붓는 공격은 인상적이지만 역시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수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도 하스 4경기에서 지금 대구는 일단 수비의 얘기부터 할게요. 대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비보다 공격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대구가 수비가 문제인데 10월부터 지금까지 6경기에서 7실점이거든요. 근데 선제골은 또 3경기밖에 내주진 않았어요. 근데 괜찮긴 한데 제주에 비하면 수비 상황은 대구가 훨씬 나아요. 하지만 특히 이제 하스 4경기에서는 3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하지만 대구는 역시 대구도 한 끗 차이야. 수비의 그 잠깐의 집중력, 수비 공격을 놓치는 그 집중력으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공격을 지금 극단적인 공격력을 하기 때문에 라인이 꽤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뒷공간, 수비 뒷공간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만 하고, 공격 이야기를 하자면, 자, 하스 4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매 경기 1골 이상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요. 문제는 그 이상을 넣어줘야 돼요. 그 이상을 넣었다면 대구가 지금 한 경기라도 더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4골을 넣은 선수를 보시면 김주공, 에드가, 김현준, 지오바니 이렇게 한 골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넣어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고, 세징야가 없음에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골을 넣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구가 올 시즌 K리그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거든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아치는 공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구 경기를 좀 찾아보니까 공격은 정말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집중력이 아쉬워. 뭔가 만들어내. 하지만 마지막에서 뭔가 조금 제대로 골을 못 넣는다거나, 아니면 패스 플레이 하다가 뭐 패스 미스 난다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실수로 볼 소유권이 뭐 상대에게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겠지. 90분 내내 공격을 했으니 후반에 체력이 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내내 그 간절함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지오바니가 또 골을 넣어줬고요. 골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에드가의 머리는 역시 빛이 났다는 점, 이 두 선수를 필두로 공격을 전개해 간다면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제주전에서도 사실 대구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 김주공 선수의 진짜 플레이는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제 에드가를 주목하는데, 에드가의 머리를 노려서 골을 넣는 건 물론이고, 에드가가 그 머리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뭐 에드가 헤딩으로 인해서 세컨볼 찬스가 나고, 아니면 에드가가 앞으로 톡 떨어뜨리는 플레이가 또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2, 제3의 기회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패스 돌리지 말고 그냥 크로스 올리라고. 에드가 머리 보고 올리라고. 무슨 볼 돌리지 마. 드리블 돌파하지 마. 그냥 올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마스가 사실 너무 아쉬워요. 나는 대구 팬, 우리 엄마 고향이 대구라서 조금 애정이 있어. 근데 나는 대구 팬이 아닌데도 라마스 보면서 너무나 아쉬운 거야. 좀만 더 열심히 뛰어주면 안 될까? 아니, 근데 원래 라마스 스타일이 그래. 부산에서도 그랬어. 근데 그 발재간은 좋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0이네. 근데 어쨌든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 골을 넣어줘야 돼. 라마스 너무 지금 부진해. 자,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하스 4경기 동안 4실점이거든요. 매경기 실점 중입니다. 다만 안양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예요. 대단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다만 대구 역시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세만큼은 안양에게 눌리진 않습니다. 이미 잔류를 확정지은 안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구 원정에서 그렇게 큰 동기부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순위는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승리로서 K리그 1에서 첫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설렁설렁 플레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수원FC에게 0대1로 패배한 거, 하지만 뭐 울산에게 3대1 승리, 제주에게 2대1 승리, 분명히 득점력은 갖췄고, 그 못다를 비롯한 선수들이 또 발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골 결정력이 높다는 것 역시 안양에게는 대단히 장점이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안양 경기를 살펴보니까 6경기에서 6실점을 했거든요. 결국 이 3골은 전반 20분에 터지고 나머지 3골은 후반 70분 이후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은 전반 초반, 후반 늦게 이렇게 실점하는 패턴이 많은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을 상대로는 또 유효 슈팅을 많이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구를 한번 봅시다. 대구가 10월 이후 지금까지 보면 경기당 유효 슈팅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항상 골을 만들고 있어요. 매 경기 골을 넣고 있고, 그 득점 터지는 시간이 후반 늦게 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승리가 필요한 대구는 지금 자신들이 가장 지금 물 오른 공격력을 선보여서 안양이 실점을 많이 하는 전반 초반부터 그냥 밀어쳐야 돼요. 그리고 후반 약간 안양 수비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후반 늦게, 이 2시간대에 정말 필사적인 공격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양의 또 실점 패턴을 제가 보니까 수원FC에게는 중거리로 실점을 했고, 제주에게는 유리 조나탄 헤딩 실점했고, 울산에게는 뭐 이동경에게 우당탕탕하는 과정에서 실점했고, 광주에게도 헤딩으로 실점을 했거든요. 이번 하스 4경기 4실점 중에 2골이 크로스 올라오는 거를 헤딩으로 먹혔어요. 이게 K리그 1에서 헤딩하면 단연 대구의 에드가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올라오는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딩으로 멋지게 넣는 건데, 그러면 김병수 감독은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헤딩 해줘야 됩니다. 에드가를 향해서 볼 올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양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 K리그1 다이렉트 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분석이 항상 뇌피셜인 건 아시죠? 예. 항상 틀리니까 이거 듣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단은 제주가 내려온다. 원정 가기 너무 힘들어. 제주도 비행기 무섭거든요. 대구 KTX 너무 비싸. 너무 멀어. 두 팀 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일단은 K리그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부천 경기가 있어서 못 가는 걸 다행으로 아쉽죠. 제가 또 강등 냄새 기가 막히게 나거든요. 2년 연속 제가 간 경기에서 다 다이렉트 강등 확정됐는데,
이번 이 두 팀은 제가 가지 못하는 거를 행운으로 여기십시오. 자, 제 생각에는 제주는 지난주에 대구를 이겼어야 돼요. 이기지 못한 게 아마 두고두고 계속 남을 것 같고, 대구 역시 제주를 이겼어야 했는데 그래도 본인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는 점. 그래서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팀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그냥 좀 팀의 분위기가 많이 떨어진 게 경기장에서도 보이고, 대구는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골이 필요하다는 점, 수비도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이제 대구는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 안양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치르는 경기고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간절함이 그라운드를 넘어서 TV까지 뚫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엔 제주는 울산에게 지고 대구는 안양에게 승리하면서 제주가 다이렉트 강등 당한다고 봅니다. 예. 너무나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 두 팀이 그래도 잘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강등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우리 팀 아니니까 뭐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직관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